자, 안녕하세요. 수급중심 추세추종 전문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한 주는 이제 1월 달은 이제 마감하는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 지났는데, 자, 1월 마지막 주 한국 증시 마이너스 5.24% 하락.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렇게 좀 주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자, 금주 월요일까지만 해도 한국 증시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했지만은 전강 후약이 돼버렸어요. 자, 종가는 마이너스 5%대 하락을 하면서 아마도 개인 투자자분들 적지 않게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원래 금요일 날 좀 쉬려고 했었는데 꼭 드려야 될 말이 생겼어요. 그래서 끝까지 잘 시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이 있는데요. 무료 카톡방에 계시는 회원님들도 화요일부터 이 특별한 악재가 없는 것 같은데 외국인 기관 매도가 너무 강하다. 하락에 대한 이유를 좀 많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이 특별한 악재. 예. 특별하다? 예. 새로운 특별한 악재. 글쎄요. 이 악재라는 게 예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악재는 쥐도 새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게 다반사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이제 더 이상 기대할 만한 호재가 없다는 게 더 이상 기대할 만한 호재가 없다는 것이 외국인 기관 대량 동반 매도를 불러온 악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표면적으로 뭐 부양책 지연이라든지 백신 보급 지체 이런 것들이 금주에 새롭게 부각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특정 종목, 특정 주식에 대한 투기성 거래, 그리고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뭐 실망, 또 중국의 그 유동성 회수, 이 긴축 우려감, 이런 부분들로 이제 차익에 대한 빌미를 제공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유야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기본에 충실했다면은 금주 화요일서부터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월요일 상승을 고스란히 반납하는 시장 상황이 연출이 되었었는데 매수 신호가 없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삼성전자 개인 대 외국인 기관 개인 매수 이대로 좋은가 이런 내용으로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면 기본에 충실하다면 이제 시초가 이하로 이제 매일 시초가, 매주 시초가, 매월 시초가가 있죠. 그럼 금주에도 이제 시초가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잠시 후에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초가 이하로 내려간다라는 것은 하락을 시사하는 거잖아요. 약세, 하락을 시사한다. 이것은 불변입니다. 불변. 그래서 음봉 캔들이 만들어지고 또 시초가를 지키고 올라가게 되면 양봉 캔들로 표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기본에 충실했다면 이번 주 금주 화요일서부터는 매수 신호가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설령 매수를 좀 진행하셨다 하더라도 약세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하락을 염두에 둔 소극적 분할 매수 정도는 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앞으로 추가 매수는 정말 신중하게 진행을 하셔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을 올리게 되었으니까는요.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다음 주부터는 새롭게 무료 카톡방을 오픈하게 됩니다. 새롭게 오픈하는 카톡방에서는 보다 조금 더 알찬 도움이 되는 소식하고 또 좋은 종목들을 조금 더 많이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주시면 좋겠고요. 참여 방법은 영상 더보기 보시면 이제 링크가 있어요. 입장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는 2525번이 되겠습니다. 2525.
예, 입장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2525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시니까는요. 오셔서 장전 시황이라든지, 그러니까 금주 화요일서부터 장전 시황 계속 코스피 지수 차트 올려드리면서 매수 신호는 없습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금요일까지 쭉 해드려 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만 참고하시고 좀 신경을 쓰셨다면 불필요한 현금 낭비는 이번 주에 없었다라는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오픈하는 카톡방에서 제가 이제 장전 시황 및 또 종목의 시세 흐름, 또 수급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좀 견조한 종목, 좋은 종목 이런 부분들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면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시세 흐름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마이너스 5.24% 한 주 하락 마감을 하게 됐는지 이 부분도 빠르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25일 종가 기준 2.18% 상승을 하면서 아주 강한 상승,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 순매수가 좋았어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추가 부양책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했었던 부분인데 화요일 날 바로 다음 화요일 날 이 상승을 고스란히 반납하는 하락 시세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처음엔 좀 의아했을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왜 그러냐 하면 월요일 미국 증시가 다우지수만 마이너스 0.12% 소폭 약세를 보였을 뿐 나스닥은 0.69%, S&P 500은 0.36%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한국 증시는 다우지수보다는 나스닥 지수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죠. 해서 혼조세로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요일 날 마이너스 2%대 고스란히 상승을 반납하는 화요일 증시가 돼버렸는데 주요 기업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이런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었고 또 월요일날 LG이노텍 이제 한국의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및 또 앞두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전망이 2%대 하락 마감한 것이 조금 의아하기 시작했던 부분이죠. 표면적인 이유로는 백신 공급에 대한 차질, 또 미 부양책 통과 지연 우려 이런 부분들이 시장 전반에 약재로 작용을 했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예요. 표면적인 이유.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 이 윗꼬리가 있죠. 상승, 고가가 1.34% 상승하는 3182.53포인트의 고가를 만들고서는 결국 이제 종가는 마이너스 0.57% 하락한 3122.56포인트에 마감을 시켜놨는데 이제 화요일 미국 증시 영향이 오전에 이 윗꼬리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오전에 이 윗꼬리 화요일 미국 증시 마감한 부분이 이 윗꼬리에 이제 작용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3대 지수 모두 소폭 하락 마감하기는 했지만은 나스닥 제너럴 일렉트릭, 존슨앤존슨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좀 좋은 실적 발표를 했었고 또 주요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장 초반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었더라는 말인데 오전 상승을 하기도 했지만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가 이때서부터 이제 거칠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장중 거칠게 하루 만에 돌변 이틀이죠. 이제 화요일, 수요일 동반 매도가 쭉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시켜놨다. 여기에 장 후반에 이제 중국 인민은행 긴축 우려, 미중 갈등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하락 마감을 시켜놨다. 근데 앞서서 제가 차익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리고 다음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갭 하락 출발을 시켜놨어요. 그것은 이제 수요일 이제 화요일이죠. 수요일
미국 증시에서 수요일 미국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적 거래, 이상 급등, 차익 전 시장 전반적으로는 차익 매도 물량이 출회됨에도 불구하고 특정 종목에 대한 이상 급등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럽다라는 부분이 크게 작용을 했었고, 또 그 15금리인가요? 이런 부분들도 안 좋게 작용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장중 한때 낙폭을 좀 축소를 하기는 했지만은 결국 이제 코스피가 마이너스 1.71%, 코스닥은 마이너스 2.5% 하락하는 목요일 장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FOMC 회의 결과 제로금리 수준 동결하고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던 부분, 이 부분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되었었던 부분이고 그렇게 악재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었어요. 근데 악재가 아니고 FOMC 회의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범위 내에서 새로운 부양책, 새로운 의지 이런 부분이 없었다라는 것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미, 이유, 갖다 붙일 수 있는 이유로 작용을 했다라는 것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오늘 시장이죠. 오늘 시장, 제가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 3040포인트, 그러니까 3060부터 3040포인트, 이 부분을 오전에 좀 중요하게 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차트를 올려드리기도 했었는데, 왜 하필 3040포인트를 중요하게 언급을 해드렸을까요? 그것은 제가 추세 추종 전문가잖아요. 3040, 이하 3040포인트, 3040포인트는 1월 8일 시가입니다. 시가. 1월 8일 금요일의 시가 이 자리인데요. 이 시가 자리가 이탈이 되게 되면 11월서부터 이어져 온 11월 달서부터 이어져 온 상승의 흐름이 일단락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락. 방향성은 제가 항상 상승, 횡보, 하락 세 가지 방향을 보입니다. 세 가지 방향밖에 없습니다. 상승의 방향이 일단락이 되면, 조정으로 인해서 일단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횡보 내지는 추가 하락이죠. 횡보 내지는 추가 하락. 또 횡보 내지는 다시 재차 반등. 이 횡보 구간, 상승도 마찬가지. 상승을 하게 되면 흥분하게 되죠. 흥분. 하락을 하게 되면 충격. 심리적인 충격. 이게 이제 진정이 되는 시간. 진정이 되기 위한 시간. 그게 이제 횡보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횡보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조금 늦은 시간에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되겠는데요. 11월 달서부터 이어져 온 상승의 추세가 일단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해서 그러면 이게 추가적인 조정을 깊게 주는 것을 시사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또.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 밸류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작년 매주 월요일날 시황을 전해드리면서 또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체크해드렸던 것이 차트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도요, 3월 급락 이후에 4월, 5월 회복세를 보이면서 또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었고, 과매수 구간 이후에 기술적인 조정, 추세의 상승 조정을 보이지만 이 당시에 제가 상승의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9월 상승의 흐름이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9월 상승의 추세가 일단락이 되면서 이제 횡보의 구간으로 넘어갑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분명하거든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상승의 흐름이 11월, 12월, 1월, 이제 1월 마감인데 1월 중순까지 이어졌었던 약 3개월간의 상승 흐름이 일단락이 된 거예요. 오늘 1월
2021년 1월 마지막 거래일에. 그러면서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부터는 이제 기간 횡보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보다 높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는 보다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초반에 드렸죠. 자, 그것은 여기에요. 9월 상승의 흐름이 일단락된 이후에 저점을 만들었습니다. 저점 만들고 기술적인 반등이죠. 기술적인 반등을 보였지만 결국 상승 추세가 일단락이 되었었던 음봉의 저항을 받고 재차 다시 한번 내려가고 첫 기술적 반등을 보이기 전 저점 부근에서 이 저점이 지켜졌기 때문에 10월 말 11월 초 이 저점이 지켜졌기 때문에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1월 마지막 거래일 상승의 흐름을 일단락시키는 음봉이 출현이 됐고, 저점을 어디에서 잡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예상을 좀 해볼 수는 있겠죠. 예상. 주간 흐름으로 돌아가 본다면 올해 1월 시초가 어쨌든지 간에 2021년도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선 1월 시초가는 지켜져야 된다는 것은 불변이에요. 1월 시초가가 훼손이 된다 하더라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1월 다시 회복을 시켜야만 2021년도 상승 마감을 한다는 것은 불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1월의 시초가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겁니다. 1월의 시가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고 1월의 시가는 2874.50포인트인데요. 일단 2800까지는 조금 여유 있게 열어두고 계획을 잡으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2874포인트, 2800포인트까지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투자라는 것이 내려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추가 매수를 진행하실 때는 지지를 꼭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돼요. 불필요한 추가 매수, 속된 표현으로 물타기,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계좌를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주식 비중이 90% 이상 되시는 분들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으신가요? 추가 매수할 여력도 없고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선 어떤 종목이 됐든지 간에 손절을 해서 현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떤 종목을 손절하고 어떤 종목은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제가 오픈하는 새로운 무료 오픈 채팅방에서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는요, 좀 많은 관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승의 추세는 일단락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아직 미국 증시 이제 금요일 장 어떻게 마감할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잠시 나스닥 지수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차트 보면 한국 증시와 유사합니다. 3월 폭락 이후에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까지 상승의 흐름 보였고 9월에 상승이 일단락되었죠. 일단락되고 9월, 10월 변동성을 좀 키우고 11월 달서부터 상승의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한국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1월 증시 상승은 한국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강렬했죠. 한국 증시가 유독. 그래서 지금 11월 달서부터 이어져온 나스닥의 상승 추세 흐름이 깨고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오늘 밤 아랫꼬리를 달면서 좀 유지를 지키면서 마감을 해 줄 것이냐,
요 부분도 다음 주 월요일 한국 증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다 해도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항상 증시는 상승과 하락을 번갈아 가면서 투자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 거기에 얼마만큼 기본에 충실하게 대응을 하느냐, 이 부분이 또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는요, 너무 민감하게 안 좋게 보실 이유도 없고, 또 상승한다고 해서 너무 또 흥분해서 좋게만 볼 이유도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새롭게 오픈하는 무료 카톡방에서 보다 알찬 내용으로 좋은 정보와 종목 소개해 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니까 많은 관심 주시면 좋겠고요. 또 영상 내용이 유익했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해 드리면서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